C에 대한 물상보증 5천. 그러면 B와 C가 1억을 책임져야 되는데 5천을 부당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거는 A, 전 소유자인 A가 대신 변제해 준 거죠. 5천만 원씩. 요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엔 말소기준권 이후에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는 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할 권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 내보낼 수 있느냐? 아니, 계약은 5분의 3 지분권자는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5분의 2 지분권자와 계약한 B와 C하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5분의 2밖에 안 돼. 5분의 3 소유를 5분의 3을 소유한 저기는 소수지분권자를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관리행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래서 사용수익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계약갱신을 인정해 주는 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또는 이제 이 사용수익을 배제시키는 거, 즉 인도명령이라든가 내보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관리행위에 해당돼요. 이런 경우는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면 돼요. 자, 이번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데서 3월 10일 날 갑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러면 이제 7월 10일 날 을임차인이 임차인 대항 요건, 이거 계약을 A, B, C하고 계약했고, 이것도 을도 A, B, C하고 계약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를 내가 지분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이 사람이 보증금은 3억이요. 이 사람도 3억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또 똑같이 대항력을 주장하면 원칙은 인수금액은 원칙은 3억이요. 그러나 채무자로 인수는 1억. B에 대한 물상보증인은 물상보증인 담보 1억. C에 대한 물상보증인이 담보책임 1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보냈으면 못 내보내죠.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해가지고 2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2억.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1억만 이제 인수하면 되는데,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어요. 물상보증 담보책임 5천. 물상보증 C에 대한 물상보증 5천. 그러면 이 사람이 5천 부당이득을 본 건 이 사람이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5천을 갖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이번에는 말소기준권 이후에 계약을 했다. 이거는 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수금액이 없는 거죠. 내보낼 수 있느냐? B와 C가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을 맺었으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대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소멸된 거죠. 3분의 2 지분권자의 권리하고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A 지분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절반인 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3월 10일 날 갑임차인이 A하고 B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요거는 7월 10일 날 을임차인이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주장하면 2억을 인수해야 돼. 그러나 채무자로 인수하는 1억. 물상보증인 담보책임 1억.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해가지고 얼마를 받았다? 1억 5천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인수할 거는 5천이요. 채무자로 인수할 건 없어요. 물상보증인 담보책임은 5천만 원만 지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이 1억을 감당해야 되는데 5천만 원 했으니까 5천은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변제해 준 거니까. 이번에는 대항력을 주장하면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말소기준권 이유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할 건 없어요. 그럼 내보낼 수 있느냐? 낙찰자도 2분의 1 지분권자고, 이제 임대차 계약도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분의 1 지분권자라도,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도
이 2분의 1 지분권자에 해당이기 때문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 점유하는 경우는 지분을 과반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보존행위소 사용식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존행위소 인도명령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공매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ABC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공동 임대인이 아니고 A가 임대인, B가 임대차에 동의하고 C가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 부분에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번 이제 첫 번째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의 원칙은 이제 ABC가 공동 임대인이 아니고 A는 임대인, B는 임대차에 동의한 사람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C는 임대차 계획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상속받고 막 이랬다면 전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나요? 장남이나 장녀들하고 계약하고 많은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 이번에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일 때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 임대차 계약에 동의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로 동의만 한 거지 돈을 받았다. 그건 공동임대인이야. 돈 안 받고 임대차 계약에 동의해 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에 뭐 동의한 거로 돼 있는데 실제 임차인에게 돈을 받다. 그건 공동임대인이죠. 왜냐면 처분문서에 임대차 계약이 처분문서거든요. 처분문서에 형식적인 내용 갖고 따지기 실질적인 계약의 효력 갖고 따지기 때문에 실적으로 처분문서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재했다고 해서 그게 실적인 공동임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돈을 임차인이 각각 지분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공동임대인이요. 여기는 돈을 안 받았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계약에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요게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5월 10일 날 건재당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간 거 여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3월 10일 날 갑임차인이 A하고 B도 동의받았으니 여기도 임대차 효력이 미치는 거죠. C는 미치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7월 10일 날 을임차인이 여기하고 여기는 효력이 안 미치죠. 이랬을 때 이런 경우 이 사람이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 그럴 때 인수금액을 따질 때 인수금액하고 두 번째는 내보낼 수 있는 명도를 이야기할 때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는 첫 번째 인수금액, 두 번째는 명도, 가능 여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냐? 보증금이 4억이에요. 4억. 5억이라고 그럴까요? 5억. 이 사람도 5억이고 여기도 5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지분경을 낙찰받으면 인수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얼마가 될까요? 지금 A는 임대인, B는 동의한 거고 C는 동의하지 않아. 내가 이거를 낙찰받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5억이요.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인수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얼마에? 5억이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임차보증 전액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5억이 맞아요. 원칙은 5억이요. 그러면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랑 물상보증인이 담보 책임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담보 책임으로 인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채무자로 인수하는 경우 5억이에요. B에 대한 물상보증인 책임은 자기의 책임을 안 질 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낙찰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승계받은 게 낙찰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원칙은 5억을 인수하는데 자기가 돈을 받고서 물상보증인에게 그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임차인이요. 그렇지만 낙찰자가 책임을 못 지면 B가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지겠죠. 경매조차 밖에서. 이거를 낙찰받을 때는 5억을 인수하는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예요. 5억을. 여기서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이 사람은 물을 수 없어요. 그럼 무는 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채무자로서 낙찰자에게 청구하고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는 B에 대해서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낙찰받고 임대인이 이제 그대로 승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A가 지가 돈을 다 받았지 채무자잖아. 임대인이잖아. 받았고서 임대차 계약에 동의해달라고 하고 해서 담보 제공해달라고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돈을 자기가 받고 돈은 지분 비율로 내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H를 그대로 승계한 사람은 그대로 채무자야. 5억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낙찰받을 때는 무조건 5억을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걸 잘못 낙찰받아가지고 지분 경매로 낭패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다. 낙찰받았다면 여기 거주하는 임차인은 내보내지 못하는 거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내보내진 못하죠. 첫 번째 인수금액은 없어요. 그러나 내보내지 못하죠. 인수금액은 없어. 이거를 내가 낙찰받았다고 하면 A 임대인이 있는 상태에서 요걸 낙찰받을 때에는 A 5분의 3 지분 갖고 충분히 임대차 보증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면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지분 갖고 팔아가지고 경매 놓아가지고 반환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져요. 그거 얼마냐? 5억 전체가 이 지분을 해결되지 못하는 미배당금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증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 채권으로 연대보증 쓰는 거랑 이거는 물건으로 담보 제공해가지고 왜냐면 아파트 다가주택에 임대차 계약은 뭐냐면 거기 자기 지분 갖고 담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그걸 신뢰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 것이 없다면 채무자 5분의 3 지분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손해볼 걸 뻔한데 갑이 임차인이 계약을 했겠냐 이게. 간혹 보면은 임대차 계약 때 동의하면서 스스로지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동의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누가? B가 A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 왜? 보증금을 다 받게끔 해주고 자기는 하나도 안 받고 해준 거는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잘난 체는 다 해놓고 사고치고 물상보증금을 얘가 5억을 독박 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딴소리 하게 되죠. 그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는 주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용불량 되면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지겠지. 자기가 신용불량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은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낙찰받았을 때랑 이걸 낙찰받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는 완전히 신용불량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이걸 낙찰받는데 지분 비율로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낙찰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찾아왔길래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의리입차인이 이렇다.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임대인의 지를 그대로 면책받는 거예요. 요 을하고 계약한 임대인의 지위는 완전히 소멸되고 낙찰자는 인수할 거 없어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 누구한테냐? B한테 5억 다 청구하는 거예요. 다.
그냥 B만 물상부지 담보 책임을 B한테 다 청구하는데 B가 이거 그 청구가 되겠어요? 어차피 임차인도 큰 손해가 생기죠. 또 B도 희정불량 되는 거죠. 왜냐면 물건으로 책임 못 지면 어떻게 되죠? 물론 이거 물상부지 담보 책임은 물건으로 책임지고 그 이후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 못하는 거예요. 물상부지 담보 책임은 그 부동산 아파트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하고 그 나머지 재산에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채권은 연대보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상부지 책임은 그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거죠. 이번에는 매각이 됐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보증금이 3억이야. 3억 이때 20억이 매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 원칙적으로 미배당금 생기면 3억을 인수해야 돼요. 이걸 채무자로 원칙적으로 인수하고 채무자로 인수하는 게 3억이다. 이 사람이 이걸 낙찰받게 되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게 갑입차인이고 3월 10일 날 5월 10일 날 근저당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시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는 인수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보내지 못하죠. 내보내지 못해. 또 여기 B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에는 A가 책임지는 주체부자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얘가 책임지지 못했을 때 내가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진다. 근데 주의할 거는 A 권리에서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계약을 맺어서 을 임차인 이럴 때 주의해야 된다. 여기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3억에 대해서 독박 쓰게 되는 거죠. 물상담보세 3억이 딱 하는 거죠. 미배당금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계에 동일하면 B는 독박 쓰게 되는 거, 독박.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뭐냐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획 동의한 사람 또는 이제 동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을이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고 병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여기 A 임차인이 이 그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 그리고 세 번째는 경매 신청권. 이 대항력은 A 임차는 A한테 갑한테도 할 수도 있고 을한테도 할 수. 그러나 병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한테도 할 수 있죠. 왜냐면 과반수와 계약했기 때문에 병한테도 사유식금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대항력은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변제권, 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갑한테는 할 수 있어요. 을한테도 할 수 있지만 병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전세보증 반환받자마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지분은 임대인은 당연히 하고 임대차에 동의하는 을한테도 할 수 있지만 동의한 사람한테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 경매가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해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또는 이제 상가 건물 이런 데서 그 공동 소유자들하고 임대차 계약했을 때 이렇게 일부 임대인 동의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지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이제 지급 명령을 통해서 집행권으로 강제 경매 넣을 때에는 지분 경매가 나오는 경우 제법 있어요. 3분의 2 지분권자의 지분 경매가 나와요. 3분의 2는 동의 자체를 안 했으니까 경매 신청권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임차인이 갑을병하고 계약을 맺었다. 임차인이 이랬을 때 이 대항력은 임대인 동의한 사람,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과반수 계약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동의하지 않은 지분이 경매 들어갔다면 배당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배당을 해줘요. 왜 해주냐? 그냥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 이해하면 배당 배제돼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전세보증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인은 당연히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지급명령 청구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시인은 병은 어떻게 하냐?
나는 임대차기에 동의한 적도 없고 했기 때문에 나의 지분에서 경매 신청권이 없으니까 기각해달라면 기각해줘요. 그래서 갑하고 을 지분만 경매가 들어가서 지분 경매로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병이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제법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같이 아파트나 상가 등이 지분 경매 실전 투자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공식과 같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한 번씩 계속 여러 번 이제 방송을 보면서 습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지분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차인이 없는 농지나 나대지나 이런 임야나 이런 부분들만 입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그 또한 불행한 일이냐 이기죠. 자,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